자소서가 왜 중요하면은 면접할 때 굳이 부르지 않아도 이 사람의 그 문장 실력, 두 글자를 필력을 보면은 이 사람이 글 쓰는 거대로 말을 하거든요. 일단 무조건 될 때까지 해보는 거. 하나 지었는데 떨어지잖아요. 아이씨 뭐야, 나 하나 지었는데 떨어졌네. 그럼 나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했냐면은 아이씨 뭐야, 두 개 지어내야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모든 항목들을 다 알려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진짜 이 자소서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진짜 딱 핵심 포인트, 알아야 될 부분들만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초반에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어떤 소스를 써야 될지 모를 거야. 그건 나는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험 써야 되지? 되게 막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소서 특강하기 전에 취업에 대한 핵심 비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까지도. 취업에 대한 성공 비결은 딱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4글자거든요. 말씀드릴게요. 4가지.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쓰고 말하는 거.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연애할 때도. 그럼 프로파일링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했던 경험들을 싹 나열하고 나서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뭘 하고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프로파일링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 봉사활동 뭐 했었구나, 동아리 뭐 했었구나, 뭐 이런 이제 대내 활동부터 해가지고 하다못해 이제 이때 당시 때 내 봉사활동 했었는데 이때 당시 때 이제 여자친구랑 봉사활동 때문에 내 데이트 시간이나 엇갈려가지고 싸웠었지, 이런 것까지 막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냐면은 그 항목들이 있어요. 동아리, 인턴, 아르바이트, 팀 프로젝트, 봉사활동, 여행, 공모전, 학교생활 등등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내가 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죠? 나 동아리, 그 동아리 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창업 동아리 했었거든요. 창업 동아리 했었고 산악회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 적으시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런 경험들을 한 문장으로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 소스들 있죠. 예를 들면은 동아리랑 아르바이트랑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자, 이 8가지 중에서 학교 생활은 좀 이제 그 막연하니까 좀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중에서 자, 우선순위 기업이 어떤 거 제일 좋아할까요? 응? 팀 프로젝트도 좋아하지. 자, 팀 프로젝트랑 아르바이트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팀 프로젝트? 기업 입장에서 아르바이트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육하는 방식은 쌍방향 소통 방식이거든요. 이 지금 진행하는 게 질문 형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특강할 때 되게 일방향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취업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NCS 공기업들은 또 이제 그 사기업들은 직무 적합성, 그걸 저는 통합해가지고 실무인재 채용 전형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외워서 그 정답을 외워서 말하면은 올해 취업 시장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육하는 게 탈무드 교육 방식이에요. 탈무드 교육 방식. 답부터 안 알려주고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답을 생각해낼 수 있게 되고 그 답뿐만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관점의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훈련이에요. 지금 특강하면서. 자, 그럼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해 주셨죠? 아르바이트가 더 중요할 것 같다. 맞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조모임이잖아요. 조모임보다는 팀 프로젝트보다는
아르바이트가 좀 더 요즘에는 이제 그 신입 애들 뽑아놓고 나면은 조기 퇴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가 좀 더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를 경험해 봤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녹록치 않다는 거를 깨달아 봤구나 하는 것들은 이 팀 프로젝트나 공모전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이제 인턴 이런 것들입니다. 봉사활동이나 공모전, 동아리 이런 것들도 물론 좋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경험 소스가 되게 많아. 경험했던 게 되게 많아. 그러면은 아르바이트, 뭐 인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난 알바나 인턴 같은 거 뭐 고시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했어. 그러면은 어, 여행이라도 팀 프로젝트라도 군대 경험이라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군대 경험 쓰지 말라 그러죠. 그거 취업 시장에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이야기는 원래대로만 쓰면 안 되지만은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장교 생활했던 친구들. 두 번째,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연결된 그런 주특기. 자, 그런 다음에 자소서 소스를 뽑아냈다. 그럼 이제 500글자 기본 베이스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그때 필요한 게 4단계 공식인데 이 4단계 공식이 왜 필요하냐면은 쓸 때 그 형식을 모르니까는 쓰다 막 지워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소서 쓸 때 그 방식, 그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4단계 공식이라 하는데 첫 번째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참고가 아니라 필히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거 자소서 보면은 정말 답답해 죽겠어. 인터넷에서 겁나 보고 베꼈어가지고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취업 책에서도 되게 잘못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뭐 대학교 때 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뭐 어떻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씩 쓰더라고. 그게 아니라 육하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뭐 대학교 3학년 때 뭐 동아리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방법을 제안해서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뭐가 있으려나? 대학교 3학년 때 동아리 활동하면서 홍보가 좀 부진해서 애들이 잘 안 들어왔었는데 본인이 직접 그 교실 강의실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30개의 수업을 듣고 있는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열정을 발휘해 총 동아리 신입 생들을 10명 뽑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6하원칙대로 작성해야 되는데 6하원칙대로 안 돼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자소서 잘 쓰려면은 신문 보셔야 돼. 신문 보면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신문을 필히 읽으시면 돼.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돼요. 뭐 어떤 신문 읽어야 되냐 뭐부터 해가지고 저는 쌍방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두 가지의 정확한 의미는 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다 배치해라 이건데 그게 아니라 육하원칙이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험의 과정.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경험의 과정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그냥 뭐 일주일 동안 조모임을 할 때 일주일 동안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무사히 이제 제출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수업 시간이 끝나고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 기숙사문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총 뭐 예를 들면은 일주일 하면은 대충 10시간이나 치고 60시간 동안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무사히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라든지 키워드 구체적으로 과정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뭐 일주일 동안 밤을 샜다 이런 것들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면접할 때도 왜냐면은 이 자소서가 왜 중요하면은 면접할 때 굳이 부르지 않아도 이 사람의 그 문장 실력 두 글자를 필력을 보면은 이 사람이 글 쓰는 거대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거 자소 보면은 기본 그 문장들 보면은 하였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써져 있거든요. 하였습니다 줄이면 뭐예요? 했습니다. 다 그렇게 줄여내야 되거든.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근데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매우 매우 열심히 이거보다 차라리 숫자 집어넣는 게 더 정확하다고요. 그래서 이 경험의 과정일 때는 근데 좀 이따 샘플도 다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 수업만 들으면 되게 막연해. 샘플을 봐야 돼.
경험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경험의 결과는 뭐 이걸 통해서 뭐 결과치가 얼마 나왔습니다. 한두 줄 정도 간단하게 쓰고 나서 그다음에 기여할점 항상 마무리는 똑같습니다. 뭐 이 경험을 통해 얻은 뭐 열정을 무슨 회사 무슨 직무에서 발휘하겠습니다. 항상 마무리는 똑같이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여할점으로. 이 기여할점은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끝마무리할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막연해. 내 취준일 때 그랬거든. 아 쓰기는 다 쓰는데 이 끝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지? 근데 그게 이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 등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소서 본문 내용들을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소제목입니다. 소제목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2017년도 채용 트렌드가 실무인재 채용이라 그랬잖아요. 이 소제목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문서를 작성할 때 보고서 제목 다는 거. 내가 이메일을 보낼 때 상사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 제목을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써가지고 본문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제목만 보고 이런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소제목은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목이 한 줄짜리가 본문 내용 10줄짜리를 맘먹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보고서라든지 어떤 뭐 문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여주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저는 본문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안 봐요. 본문 내용들은. 처음 부분 보면은 이 친구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소제목이 눈에 띄어야지 이 사람이 필력이 높다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소제목 스킬, 자소 스킬로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교육 시간은 자소서 교육 시간이 아니라 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가적으로 자소 스킬이 담겨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소제목을 어떻게 쓰냐면은 본문 내용 전체를 함축시켜서 소제목을 끌어올려야 돼. 꼭 그 페이퍼 신문 헤드라인처럼. 자, 소제목 잘 쓰는 방법은 신문이나 뉴스거든요. 근데 뉴스 보면은 뉴스 한 꼭지당 보통 1분에서 2분, 길면 3분이에요. 근데 이 3분 내내 보지 않더라도 이 뉴스 앵커들 이 밑에 항상 헤드라인 뜨잖아요. 이거 읽는데 한 몇 초 안 걸려. 한 2초만 이런 내용이구나. 2번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 3분 분량인데 이 3분 분량에서 이것만 읽더라도 2초 동안에 다 파악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장을 길게 쓰는 것보다 함축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긴 말보다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어떤 기업의 대표야. 여러분들 한번 이제부터 이제 체험을 해보는 거야. 어떤 기업의 여러분들 대표인데 2명의 입사 전자가 있어. 2명 중에서 1명을 뽑아야 돼. 2명 중에서 1명. 1명을 뽑아야 되는데 둘 다 스펙은 비슷해. 본문 내용도 비슷해요. 소제목만 다른 거야. 내가 소제목 3가지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이 3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는 10초 안에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A 지원자, 밑에 있는 B 지원자 중에서 어떤 사람 거를 뽑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게 본문 내용 읽지 않더라도 박장호의 리더십 해놓고 나서 배경 설명, 위기 경영학과 OT를 성공시킨 원동력이 리더십이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무슨 내용으로 어필하는지 다 보여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거 아름다운 하모니는 무슨 내용인지 읽어봐야지 파악이 가능해요. 그 전 항목도 보면은 조직의 기밀문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거는 고해성사 박장호 친구들과 고민 상담을 통한 별명. 성격의 장단점이 인간관계를 봤을 때 소제목만 보더라도 눈에 띄는 사람이 밑에 있는 거 B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글 쓰셔야 돼요. 원래 이건 이제 자소서 작성할 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문서 작성하는 방법.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의 애들이 가장 감사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버드인가? 내가 까먹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뭐 엄청난 석학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를 죽어라 시킨대. 글쓰기를. 그것 때문에 회사 생활할 때 어디 들어가든 간에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 있는 B처럼 쓰셔야지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메일 보낼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나서 어떤 상사한테 메일을 보낼 때 뭐 어떤 팀장님 제가 교육생 DB 파일 보냅니다. 시간 되실 때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보냅니다. 경력이든 신입이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팀장님 교육생 DB 파일 보내드립니다. 그 파일에 뭐 엑셀에 보면은 아니면 워드에 보면은 몇 번째 장 몇 번째 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꿨고 또 몇 번째 장 몇 번째 줄에 어떤 의미로 써져 있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으니 시간 되실 때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피드백 받기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사하시고 나면은 위에 사람들이 그냥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쁜 사람들인데 딱 말을 할 때나 메일 내용을 보고 피드백 해주고 싶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피드백이 들어간 것들이고 그냥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해줍니다.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이 밑에 것처럼 쓰시게 되면은 야 얘는 신입인데 뭐 혹은 경력인데 글쓰기 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채용한 다음에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다 이런 필력이 중요하거든요. 이 당장 투입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이거를 계속 연습하시려면은 신문 많이 보셔야 돼요. 신문. 그러니까 저는 공부는 안 했는데 저 스펙이 되게 낮잖아요. 스펙이 되게 낮은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뉴스위크지 막 읽었었어요. 우리 누나가 사다 줘가지고 경제지. 대학교 때는 전공 공부는 안 했는데 항상 그 신문 도서관 가서 신문은 많이 봤었어. 그러다 보니 자소서 쓸 때 남들보다 더 빨리 감이 있었던 거야. 쓸 수 있었던. 여러분들 신문 읽으시면은 접속사도 거의 없어요. 접속사. 뭐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이거 없어 거의. 근데 여러분들 거 자소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쓰라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취업책 보니까는 안 돼. 영어일 때는 접속사가 더 자연스러운데 한글일 때는 접속사가 없는 게 더 매끄럽습니다. 문장 전달할 때. 여러분들 자주 하는 실수. 저는 제가 항상 처음에 각 항목당 시작할 때 저는 대학교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이라는 말, 제가라는 말 다 빼세요. 어차피 제목에 달려 있잖아. 자기소개서 나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라는 말 빼고 육하원칙 스타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요 항목 공략법인데 주요 항목 공략법. 여러분들 자소서 항목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 어떤 대기업 컨셉에 맞춰서 그 자소서 쓰는 방향을 알려드릴 수 있고 공기업, 뭐 외국계 기업 이런 방향성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취업 교육을 할 때 애들한테 항상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통하는 문서 작성법을 근거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요 항목 중에서 많이 나오는 항목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쓸 때 좀 애매한 항목들 뭐 있어요? 나 이 항목은 좀 쓰기 어렵다. 있다면은 지원동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지원동기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지원동기를 제대로 쓰게 되면은 스펙이 좀 속된 말로 개떡 같아도 얘 내공이 장난 아니네 하고 뽑게 되는 게 지원동기이고 근데 그만큼 또 이제 지원동기를 좀 잘못 쓰게 되면은 나머지 항목들을 잘 쓰더라도 지원동기가 좀 개판이면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원동기는 이 회사만을 위해 노력한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취업책 보면은 이 지원동기라면은 보통 이제 그 직무 컨셉인 줄 알아요. 그렇게 쓰라 그래. 직무 연관된 그런 내용들대로. 그게 아니에요. 자, 지원동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지원동기의 질문 의도는 그겁니다. 많은 회사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냐? 자소서 항목들이 1번부터 5번까지 항목들이 있고 많이 나오는 항목들 있잖아요. 취업시장에서. 근데 이 지원동기가 가장 중요해. 우리 회사 입사 전한 애들도 저는 각 항목들 소제목이랑 이 첫 문장 6화원칙 딱 보고 나서 본문 내용은 안 읽고 이거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봤다가 아, 얘 면접 불러야 됐다, 안 불러야 됐다 이렇게 합니다. 자소서를 보는 기업들이라면은 항목 전체를 다 꼼꼼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대략적으로 봤다가 지원 동기에서 한번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뽑을지 안 뽑을지. 네, 여러분들 이게 그 또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필터링 시켜가지고 자소서는 그냥 면접할 때 참고상으로 보는 데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자소서 비중이 더 높은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이력서 사항이랑 자소서랑 반반인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취업시장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는 확률 싸움 해야 되겠더라고. 확률 싸움.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 애들은 아무렇게나 써도 돼. 되게 신기하더라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거든요. 근데 스펙이 안 좋은 애들은 이 기업 지원할 때마다 이 항목들대로 다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지원기부터 제대로 쓰고 나서 시간 여유 있으면은 나머지 항목들 손대시고 시간이 없으면은 지원기만 딱 공략하고 제출해 버리시는 거. 밀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애나 취업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밀당. 처음에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제 만날 때 처음부터 깊지 않잖아요. 처음에 좀 이제 그 더듬이로 좀 이제 하면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요즘에 뭐라 그러더라? 밀당 그리고 또 썸 탄다 하잖아. 그런 다음에 나랑 맞아. 그럼 그때부터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은 간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기업에 지원했을 때 확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막 올인하시면은 상반기 지나고 또 하반기 또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 한 뭐 30개 기업을 바탕으로 상반기 대비해서 준비해놔라 이렇게 나와 있는 취업책들이 있는데 그건 스펙 높은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들이고 스펙이 그러니까 높든 안 높든 어떤 기업들 소신 지원할 기업들이 있으면은 그 기업들은 따로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채용 공고는 항상 많이 나오니까는 동시에 멀티로 확률 지원하시라고요. 그 소신 지원과 확률 지원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취업책에는 원래 어떻게 쓰라고 나왔냐면은 기업 분석하라 그래요. 뭐 매출액 얼마인 회사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그 밑에는 그 직무와 연관된 그 경험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대학 시절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슨 역량을 쌓았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행 방안. 자, 취업 시장의 95%는 위에는 기업 분석 자소 항목 있으면은 지원 동기 항목 있으면 위에는 기업 분석 밑에는 직무 관련된 경험 이렇게 쓰신 분들이 95%예요. 나머지 4%는 기여할 점.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 있잖아,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은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1%는 우리 취업의 신 교육 받은 애들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페르미 추정 방식이야. 페르미 추정법. 페르미 추정법. 뭔지 알아요? 구글에서 면접 보는 방식이잖아. 이 공간 안에 농구공 몇 개 들어갑니까? 여기 빌딩이 예를 들면 20층까지 있다. 그럼 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올 때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은 이런 거. CJ ENM 좋아하죠, 여러분들. 이제 그 회사 이제 자소서 항목이나 필기시험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영화관에서 어느 쪽을 앉아야지 고객들이 가장 편하게 느낄 것인가 이렇게 다 바뀌어요. 내 세상이야 이제. 나 그렇게 풀어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스펙이 개떡 같으니까는 딱 진짜 이 회사만을 위해서 기여할 점 그리고 노력했던 거 플러스 실행 방안까지 해버리니까는 애들이 신기해. 기업들이 내부에 아는 사람 있냐 나한테 물어봐. 면접할 때 없는데요.
내부에 아는 사람 없다고. 자,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원동기 잘 쓰는 방법은 일단 신문 뉴스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거 항상 내가 단골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아이디어 덕분에 서류 발표 나기도 전에 전화가 왔대. 그러니까 이제 지원동기 잘 써가지고 마지막 항목 관심 있어서 전화했다고. 어떤 항목인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2장에 걸쳐져서 나눠져 있거든요. 자, 에저시스는 이제 인테리어 내외장재, 벽지라든지 바닥재, 현관문 이런 인테리어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홍보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TV 광고도 있고 이제 모델하우스도 있습니다. TV 광고 여러분들 좋은 점 다 아실 거예요. 안 좋은 점들도 알겠죠? 뭐 단가가 높다. 광고 단가. 근데 또 그거 말고 또 단점이 있어. 그게 뭘까? TV 광고가 안 좋은 점. 휘발성이 강해요. 뭐 자일리톨이나 뭐 새우깡, 홈런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광고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델하우스로도 홍보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신문 보니까는 평균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6개월이고 들어가는 비용이 40억 원이래. 엄청 비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자, 주변을 둘러봐라. 기분이 좋아지는 버스가 있다 했어요. 그게 뭘까? 자, 정답 맞췄어요. 타이어 버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정답 말했네 방금. 힘내어 버스 만들자 그랬어. 힘내어 버스. 이 타겟이 누구야? 타이어 버스는 누구예요? 어린이들. 힘내어 버스는 직장인들. 왜? 뭐 미생 드라마 봤잖아요, 그죠? 직장인들 힘들어. 그리고 이제 그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직장인들이에요. 그래서 소형 평수의 아파트나 오피스텔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힘내 버스를 만들자고 했어. 컨셉은 그거야. 내부에다가 버스 내부에다가 이제 모델하우스 컨셉으로 꾸며놓고 나서 마사지 기계를 설치해놔요. 여러 대. 그래서 마사지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 시원해. 근데 모델하우스네, 에지아시스 거네. 그러니까 체험형 마케팅이 되도록. 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 알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단지 주면서 뭐 사탕이나 이제 그 휴지 주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나 안 받아. 부담스러워서. 근데 직장인 힐링 캠페인 합니다. 여러분들 마사지 받으러 오세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마사지는 누구나 좋아하는 컨셉입니다. 그 버스야. 왜? 버스는 기동성이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못 움직여. 그 직장인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여기 광화문이잖아요. 종각, 신림, 잠실 맞춤형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야. 이 친구한테 그랬어. 이 힘내 버스 만들자고. 그럼 이제 그 단가가 얼마 들었는지 측정해야 돼. 버스 구입 비용.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버스 구입 비용 얼마냐고. 그랬더니 2억 원이래. 2억 원 안 된다 그랬어요. 신입사원들이 많이 하는 실수야. 버스 사봤자 뭐해? 리모델링 하잖아. 버스 내부. 그럼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중고버스 가격 알아보라고. 중고버스 가격 알아보니까 1억 원. 1억 원에다가 인건비. 이 버스 운영할 때 몇 명 필요할까요? 2명. 버스 대형면허 소지하신 분, 운전기사 아저씨 한 분, 친절하신 분 한 분이랑 버스 전체 그냥 컨트롤 쓰는 직원 1명. 왜냐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야 되고 그러려면은 경비 절감해야 되잖아. 어차피 이제 마사지 기계에 리모컨 모르는 사람도 없어. 직장인들 다 조작할 줄 알아. 그래서 2명 인건비랑 기름값 해서 1억 원, 총 2억 원이면은 모델하우스나 TV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내가 샘플 보여드릴 건데 이 마케팅 지원할 때 이 지원동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회사
지원하는 직무 상관없이 그냥 이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태까지 상반기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태까지 서류 지원했을 때 떨어진 이유 있잖아요. 그게 하나 명확한 게 나온 거야. 아, 지원기에서 수준 차이가 좀 크구나. 이 친구 스펙 되게 안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스펙 좋은 애들도 있는데 안 좋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뭐 공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외기업도 그렇고 다 뚫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교육생이 쓴 거에서 좀 더 뭔가 숫자라든지 키워드들이 좀 많이 녹여져 있는데 이것도 난 별로야. 왜냐면은 이 회사를 위한 내용 자체가 지금 거의 없어요. 없고 그냥 이 사람이 뭐 산업단지공단에 들어가서 인사 업무 잘하고 싶다. 그 내용들대로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쓴 건데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 산업단지공단이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옛날 7, 80년대 때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업들이나 공장들 운영시켰는데 지금 산업이 발전할수록 그런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들이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이 다음 발전 방향 기존에는 그냥 뭐 산단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전통적인 제조업들 대로만 지원해주는 그런 공기업이었는데 그거 말고 제조업들 말고도 요즘에 지식 서비스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쓰시게 되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면접할 때 이 회사 하나 직무와 관련된 질문 들어왔을 때 다 답변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이제 취업 시즌 상반기 이제 2017년 상반기인데 일단 무조건 될 때까지 해보는 거. 하나 지원했는데 떨어지잖아요. 아이씨 뭐야 나 하나 지원했는데 떨어졌네. 그럼 나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했냐면은 아이씨 뭐야 2개 지원해야지. 이런 마인드. 꼭 헤어질 때 있잖아.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져. 복수심도 불타오르고 뭐 아쉬움과 분노 뭐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에는 에이씨 내가 더 잘 돼가지고 나중에 나랑 뭐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면 부럽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집착은 갖지 마세요. 제출했어. 일주일 기다렸어. 연락이 안 와. 전화하지 마. 제발. 연락 올 기업들은 다 연락이 옵니다. 제출하고 나서 내가 방금 말했던 거. 또 다른 데 지원해야지. 그러니까 제출하고 나면은 머릿속에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또 제출하고 나면은 상상을 하세요. 나 이렇게 썼으니까는 내 자소 내용이 워낙 독특하니까는 그 지원했던 기업의 담당자가 내 걸 보고 웃고 있어. 상상을 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 야 박장호 얘 거 한번 봐봐라. 신기하지 않냐? 그 동료도 딱 보더니 웃어. 소리통과 얘 이걸 상상을 하라고. 시크릿 꿈꾸는 다락방 내용들 있잖아. 난 그렇게 했어요. 면접 보러 갈 때도 그래. 하도 많이 까요. 스펙이 낮으니까는. 그래서 내 단점은 이런 게 있지만은 내 장점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게 되면은 면접관들이 좋아하네 이런 것도 상상하면서 간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보는 마인드로 여러분들 취업 시험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